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작년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런 단편 소설이었더라고요. 출판사가 이제 창작가 비평인데, 무료로 이제 단편 같은 경우 무료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나 봐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입소문으로 그 순식간에 그 40만 명이 막 조회를 해서 그 소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풍 공감을 하고 그랬던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르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책을 알게 돼서 이번에 이제 작품집이 나와서 알게 돼서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고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살펴볼 건 뭐 소설의 내용은 아니고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개념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읽자마자 나오는 내용이 그 에자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에자일. 에자일이 뭐지? 그 저도 몰라서 이제 찾아봤는데 조직 문화를 일컫는 용어예요. 에자일.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 뜻 자체가 기민한, 민첩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수직적인 조직 구조잖아요.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겠죠. 보고하고 결제받고 실행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서 경계조차도 이제 허물고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팀원들 스스로도 어떤 부분 영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조직의 운영 체계 그런 걸 에자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게 기존에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대요. 에자일을.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은 넷스케이프가 거의 제 기억으로 한 80%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익스플로러는 그냥 완전 새내기였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익스플로러 개발을 할 때 그 매일매일 사용자 피드백을 받고 그걸 수용해서 테스트하고 빠른 대처, 고객 피드백 대처가 되겠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함께 이제 권한을 나누어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러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 출시하자마자 3년 이내에 이제 시장을 평정하게 된 거죠. 그런 예가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시대에 이 에자일이란 조직 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들 우리 이제 90년생이 온다 그 책도 알아봤잖아요. 90년생들에게 있어서는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리타분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에 실망을 느낄 때 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에 맞는 그런 기업 환경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위해서 에자일 조직 문화가 많이 도입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기업의 환경을 VUCA 환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VUCA라고 부르는지 일일이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냐면 volatility, 모호, 그러니까 변동성, 그다음에 uncertainty 해가지고 불명확성, 그다음에 복잡성, ambiguity 해서 모호성, 요런 이제 기업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와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에자일의 조직 문화를 또 도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봅니다. 또 하나의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 스크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자일 조직 문화에서 하나의 그 기법이 되겠죠. 스크럼이라는 그러니까 회의 기법입니다. 회의 기법. 그러니까 회의 때문에 직장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불필요한 회의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업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이 근무를 해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또 일일이 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서 공유를 하고 빠르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크럼 마스터가 정리하고. 그래서 애자일 조직 문화에서의 스크럼 기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15분 이내에 끝나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보면 리더가, 그러니까 사장이 되겠죠. 이 스크럼 기법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거의 아침 조회 시간처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각자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자기 혼자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원들이 그냥 한숨 쉬는 거예요, 속으로. 일의 기쁨과 슬픔은 일단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군더더기도 없고 단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모바일로 그냥 다 읽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일이 기쁨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일이 어떤 자아실현의 공간이나 도구가 된다면 뭐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월급 이런 것도 이제 기쁨이죠. 근데 슬픔 뭡니까? 뭔가 을의 입장에서 뭐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통 이런 것들 많이 겪을 수가 있죠. 이 소설에서도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황당하죠. 그래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 알랭드 보통의 산문집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시크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소설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거대 담론으로 발전을 하죠. 뭐 노동 문제, 뭐 어떻게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뭐 이런 거대 담론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크하게. 그래서 포인트 파더 뭐 처음에는 이제 슬프고 울었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이제 계속 바꿔가는 그런 게 이제 그 메인 그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짧은 소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쉽게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장유진 작가는 소설가가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소설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냥 내가 읽을 수 있는, 나 홀로 읽을 수 있는 소설 한 편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 생활 7년 차인가? 그래서 1년만 딱 나를 위한 시간을 주자 해서 1년 동안 대학원에서 이제 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이제 한 편을 딱 썼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창작가 비평의 신인상도 받고 SNS로 퍼져가지고 막 엄청난 인기도 끌고.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음양의 원리를 하면서 양자도약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생이 양자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양자도약을 하실 수 있기를 일단 기원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이 단편집 몇 개를 모아서 작품집을 이제 출간을 했거든요. 일의 기쁨과 슬픔. 이제 표제작은 그거지만 그 안에 이제 다른 단편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전 작품이 읽을만 해요. 제가 일의 기쁨과 슬픔 무료로 뭐 볼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작가한테. 근데 그걸 읽으면 이 작품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가장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소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의 기쁨과 슬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간단한 사항들 몇 가지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